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최근에 일을 늘리다 보니 드디어 쓰리잡 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편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왜 연금에 집착했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재산 분할 소송으로 이혼한 케이스입니다. 뉴욕 법상 결혼 10년 차이면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다른 주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제가 사는 곳이 뉴욕이니 뉴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결혼 생활이 20년 차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 분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저희가 재산 분할을 논할 재산은 대출금이 남아있는 집, 그리고 남편의 연금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각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소규모였기 때문에 나누는 데는 별 의미가 없었죠. 문제는 집과 연금이었는데 그는 집을 나누는 데는 동의를 했으나 연금을 나누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연금을 나누는 기준은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인지 이하인지, 결혼 전부터 그 일을 해왔는지, 결혼 이후에 그 일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결혼 20년 차였고 결혼 이후에 전 남편이 공무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을 나누는 것이 합당했고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인 그의 생각은 세상 법과는 다르게 흐르다 보니 제가 그의 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변호사님과 상의한 끝에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한 거였어요. 처음 변호사와 상담을 했을 때 남편의 행실에 대해서 들으시더니 남편이 집담보대출도 이미 받았을 거라고 예상하셨고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집을 묶어두자는 제안을 하셨죠. 저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기만 하면 결론이 날 줄 알았지만 이혼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기보다 합의를 이끌어내더라고요. 물론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면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 판사님도 남편을 설득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결국 남편의 고집 때문에 1년 반을 싸워서야 결판이 났죠. 처음 법정에 갔을 때 판사님의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판사님이 우리 서류를 보시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서로 싸울 가치가 없는 걸로 법정까지 온 것이 황당했나 봐요.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부인에게 연금을 주기 싫어합니까?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제가 힘들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동안 제 부인은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부인은 저의 연금을 나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였어요. 그러자 판사님이 어떻게 도움이 되지 못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저에게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였어요. 남편은 법정에 가면 판사님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 눈물을 흘릴 거라고 저에게 몇 번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지만 설마 법정에서까지 밥 이야기를 할 줄 몰랐어요. 당연히 제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그 대답을 들은 판사님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밥을 할 줄 모릅니까? 공무원 월급으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누가 키웠습니까? 당신이 키웠나요? 아니면 당신 부모님들이 키워주셨나요? 남편은 당연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인이 아이들을 키웠겠군요. 그런데도 당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남편을 몰아붙이는데도 남편은 못마땅한 듯 판사에게 등을 돌려 앉았어요. 판사님은 그날 전 남편을 설득할 수 없음을 감지하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법대로 따르던지 아니면 본인이 법을 바꿔오라고 하시면서 그날의 법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전 남편이 아예 합의 제안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연금을 포기해 주는 대신에 집 가치의 7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달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는 것보단 한꺼번에 큰 돈을 받는 게 너에게 더 낫다는 주장이었죠. 얼핏 보기에는 괜찮은 조건 같지만 이미 집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는 것을 저에게 숨기고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자기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고 다녀서 남편의 측근이 저에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혹시 남편에게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라고 물어본 분도 계셨어요. 나르시시스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데는 사실 그 주위 사람들도 역할을 합니다.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공격하게 되죠. 저는 그분들에게 일일이 답해줬어요. 집담보 대출에 대해서 알고 하는 소리냐고요. 전 남편이 집담보 대출을 많이 한 상태라 집을 팔아도 반값도 되지 않으며 그 금액 또한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70%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집을 구입할 때도 계약금을 치를 돈이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보태주시고도 일부는 빌려주셨는데 그 돈도 갚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냐고요.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연금도 못 받고 아이들과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예요. 당연히 저희 큰아이의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했겠죠. 아이들과 제가 살아가기에 터무니없는 금액임을 알면서도 저를 속이려 했던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집 가치의 반, 연금 반 나누는 조건으로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대출한 금액도 반반 책임을 지게 되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고 마음고생도 덜 했을 텐데 말이죠. 현재는 전 남편이 저에게 연금의 반과 양육비를 매달 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사인을 하시면 연금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남편의 연금이 적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죠. 그가 연금 대출을 했을 확률은 99%지만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연금을 받고 싶은 이유, 연금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재산 분할해서 다른 것보다 꼭 연금을 받고 싶었어요. 연금이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기도 하지만 전 남편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연금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고 아이들보다 소중히 여긴 그 연금. 처음엔 전 남편이 저에게 합의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대출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보단 본인을 더 챙기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분노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을 피고 돈을 낭비하고 가정을 본인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던 모습에도 화가 났지만 앞으로 이혼 가정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보다 본인 연금을 지키려고 머리를 쓰고 애쓰는 모습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재산 분할에서 이익을 따지기보단 무조건 연금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쪽짜리 연금만이 유일하게 그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에게는 인생을 빼앗았고 아이들에겐 온전한 가정 안에서 지켜주지 못한 자가 본인의 것을 지키게 내버려 둘 순 없죠. 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고 그에게 복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매달 연금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이 속상해 한다면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요?